결승전 탈성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탈성장이 해답인 이유를 좀 명료하게 정리하자면 탈성장이 뭐예요? 네. 아무거나 연구소. 그 성장 자체를 좀 벗어나는 개념이나 사고보다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자본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본주의가 갖는 영향력이 지대했고 우리는 또 그 아래에서 어떠한 풍요로움을 계속 영위하며 살았던 거고 그게 결국엔 성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발전 가도로 계속 달려왔던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성장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인식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고. 근데 지금 이게 다 관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로 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오늘 먹고 싶은 건 오늘 먹어야 되고 갖고 싶은 건 사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당장에 핸드폰을 포기할 수 있는가? 못하죠. 못하지. 이렇게 탈성장, 포기, 차막 막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억압되는 것 같고 이거 빨리 이 단계를 넘어서 플렉스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조금 바꿀 수는 없을까? 이렇게 탈성장 대신 성장지표, 성장의 개념을 바꾸자 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 게임 중에 우상금지라는 게임이 있고 과욕 범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과욕을 부리면은 처벌하는 그런 세계를 그린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강제적인 규제가 만약에 가해진다면은 그럼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다 동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변호사를 좋은 사람을 이제 하면은 죄의 질이 낮아지는 것처럼 처벌도 낮아지잖아요. 네. 이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 그 기후 위기라는 게 그냥 온도가 오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뭐 이런 불평등 그런 말인 것 같아서. 여기서 탈성장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생산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불평등이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굶거나 가난하거나 빈곤하거나.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확실히 봉건제 사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현식의 생산량이라든가 성장의 어떤 속도나 이런 양적 지표가 인류 전체 한 50억 인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난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본다는 말이지. 근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느냐. 결국에는 그 생산되어 있는 그 발출된 이것들이 수익이 분배되지 않으니까 분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불평등의 문제인 거고. 기후 위기를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탈성장하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사회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거예요. 과학자들도 결국엔 정치혁명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고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지점이 계속 멈춰 있고 이제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정치적인 혁명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탈성장 이런 게 집단적 문제라는 인식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공동행동,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회운동적인 측면이 명확하게 있다, 존재한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혁명이니 뭐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어쩌면은 그런 고리를 끊고 또 전체적으로 좀 더 기후 위기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도록 해서 같이 가는 게 되게 막막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그 플라스틱 줄이고 뭐 이렇게 다 좋은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구를 밟고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좋은 얘기 다 알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렇게 돼요. 현실은 남의 거 뺏어서 사실 사는 건데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기후위기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되고 다들 좋은 얘기야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근데 포르쉐 타고 싶은 건 맞잖아. 아니 근데 그게 그 말이 다 맞는데 그래서 그럴 거면은 그냥 다 포르쉐 타 이게 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우리가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거에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나랑 2년 넘게 일하면서 내가 효율적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여기서 사는 삶이 친구들이랑 약간 사이좋게 살 수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좀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경쟁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실패해도 괜찮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즐거운데 어느 순간에는 부러워. 아 맞아. 그러니까 그 기분 알아. 그 모순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서 일을 하는 것도 경쟁과 그런 성장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여기에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가끔 진짜 현타 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아 나 못하겠다 하고 다시 그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거긴 더 못 가겠는 거지. 다른 삶이 있잖아요, 분명. 도시에서의 삶이 있고 지역에서의 삶이 있고 또 다른 국가에서의 삶이 있는데 그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이게 편한 것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일하면 사는 삶이 나는 탈성장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 말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이렇게 발언하는 자리가 중요하지. 근데 나 하나 더는 그렇게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던 이민영 같은 사람을 같이 활동하면서 우리 삶의 방식을 같이 나누면서 경험하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르쉐가 나왔습니다. 마무리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자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각자 하고 싶은 기후위기 대비 실천 방안? 저는 동네에서 어쨌든 공동체를 계속 만들거나 혹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위기 자체가 보면 에너지적인 접근 혹은 산업에 대한 접근, 경제적 접근, 노동에 대한 접근은 있는데 이제 문화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그리 많은 정보를 얻기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문화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계속 얘기했던 결국엔 삶의 관점을 전환하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계속 논의가 개인의 그런 것만으로 축소되면 안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 실천도 잘 못하고 있어서 그거부터 시작해볼까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의 날을 지킨다든지 텀블러를 계속 쓴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거부터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저는 재상이 세미나 중에 했던 말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인데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한 얘기였는데 올해는 조금 친구 많이 만들고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친구들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 그런 동네 그런 거 만들려면 일단 가까이 있는 친구들 혹은 손닿는 친구들 좀 이렇게 말을 트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고 대화하기 저의 기억이 되는 갑자기 아무거나 연구소. 지금까지 아무거나 연구소 기후위기 편 해봤고요.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담론을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은 댓글 혹은 뭐 DM으로 보내주시면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세미나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속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계획이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던질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음에도 할 때는 뭔가 특정 주제를 정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활동들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